안녕하세요, 벨로퍼입니다. 오늘은 중고자전거 거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자전거 거래할 때 항상 걱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중고자전거는 자동차 정류소처럼 검사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도 안 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자전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는 자전거 해봐야 15만원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이 아니라 700만원에서 무려 1000만원까지도 넘어가는 수준이죠. 그렇다 보니 중고만 해도 3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구매자들은 판매자를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탔을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하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방배동에서 18년 동안 자전거 매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중고자전거를 구매한 다음 정비할 게 있는지 봐달라고 요청하시는데요. 조금만 더 탔다가는 진짜 사고가 났을 뻔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자전거 매장 가셔서 보시면 좋은데 문제는 제품을 파악할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문제죠. 20분 내내 지켜봐도 모자랄 판에 판매자 눈치가 보여서 우물쭈물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한 3분 만에 중고자전거 상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단순히 판매자의 예전 거래 내역, 전화번호, 더 티트, 검색 등 이런 사기꾼을 걸러내는 게 아니에요. 판매자의 말들이 있죠. 몇 킬로 탔어요?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이것처럼 믿기 어렵고 의미 없는 말들을 걸러내드리겠다는 거예요. 더불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내고를 잘할 수 있을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이름하여 중고자전거 살 때 알아야 하는 포인트. 이 영상만 보면 3분 만에 쿨거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자전거 사고 유무를 판별하는 방법. 중고자전거 사고 났는지 가장 중요하죠. 첫째, 기본 프레임 외관을 체크해야 됩니다. 프레임에서도 시트 스테이와 시트 포스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중고자전거 괜찮은지 확인할 때 겉모습만 보고 끝내시나요? 단순히 자전거가 잘 굴러간다고 해서 괜찮은 자전거가 아니죠.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하루 이틀 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엄청 억울하겠죠. 그래서 프레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사고 유무에서 가장 티가 많이 나는 곳이 프레임인데, 프레임은 자전거의 뼈대, 사람으로 말하는 뼈 같은 중요한 부위입니다. 구동계는 고장나도 자전거가 무너지지 않지만 크랙이 나면은 정말 위험한 자전거입니다. 왜냐하면 프레임은 힘에 가장 맞는 부위이기도 하고 조금만 흠집이 나도 언제 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시포스, 키스테이. 자, 그럼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카본 복원업체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요. 시트 클램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망가져가지고 복원을 하려고 하기 전에 사진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도하게 세게 조여서 크랙이 났을 겁니다. 이 부분이 크랙이 날 정도면 C포스도 크랙이 났겠죠. 다음 사진인데 T포스 이렇게 크랙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 스테이도 이렇게 크랙이 나면은 위험한 자전거라고 볼 수 있고 사고가 난 자전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보실 때 프레임을 그냥 보시기만 해도 되는데, 프레임을 손가락 두세 마디로 이렇게 쭉 훑어가지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먹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상처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찍힌 곳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중고자전거 두 번째 확인해야 할 부분은 브레이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낙차를 할 때 반드시 손상 가는 곳이 바로 레버이기 때문입니다. 미세한 흠집 같은 경우에는 세워 놓을 때 생긴 것이라고 넘어가도 무방하지만 이 엄청난 기스들은 낙차, 넘어져서 생긴 기스입니다. 주행을 하다가 아주 크게 넘어져서 생긴 거죠. 한마디로 몇 바퀴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은 위에도 기스가 많고 중간에도 기스가 많고, 일반적으로는 레버 끝에가 기스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자전거를 눕혀놓을 때가 있죠. 눕혀놓을 때 기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집이 난 자전거인데 한 번도 사고가 나지도 않고 이상 없는 자전거라고 판매글을 올렸다, 그럼 믿고 버리셔도 좋습니다. 자, 확대를 좀 해봤는데 엄청 기스가 많이 났죠. 이런 부분은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기계는 나타나기 때문이죠. 중고자전거 세 번째, 뒷 드레일러를 확인합니다. 낙차 사고 시 때 뒷 드레일러 역시 손상이 잘 가는데요. 주차할 때 생긴 흠집과 낙차할 때 생긴 흠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사진은 뒷 드레일러만 따로 판매하시는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밑에 부분이 기스가 많이 났죠. 위에도
여기도 살짝 기스가 났고, 이거는 눕혀놓거나 세워놨는데 쓰러진다. 그랬을 때 생기는 기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낙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생긴 기스입니다. 골고루 기스가 많이 났죠. 밑에 부분, 뭐 중간, 위에 부분. 엄청 생활 기스도 묻어 있으면서 낙차 기스까지 한 번에 보입니다. 중고자전거 사고 유무 확인하는 방법 네 번째는 필셋을 확인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기스, 솔직히 이런 기스는 사진으로 잘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거의 미세하게 보이는데 사진으로 좀 확대해서 잘 찍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스는 넘어졌을 때 뭐 장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탄 자전거가 아니라 낙차라고 생각하면은 바퀴가 크게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진은 크게 낙차해서 충격을 받은 필셋이고요. 형님 같이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브레이크 슈 보이시죠? 브레이크 슈와 이 타이어 사이가 살짝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제 낙차 사고 있을 때 발생하는 휠 꿀렁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휠을 천천히 눌렀는데도 아까와는 확연히 다르죠. 왔다 갔다 이 간격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는 모습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돌려보셔도 바로 보실 수 있는 장면입니다. 중고 자전거 사고 유무 확인하는 방법 다섯 번째, 주행거리를 확인합니다. 주행거리를 확인하라고 하면은 초보나 거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는 계기판이 있어서 주행거리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그런 게 없어서 판매자들이 단순하게 얼마 안 탔어요, 거의 새 거예요, 이런 기만을 떨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방법을 알 수 있는 간단한 공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체인 체커기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두 개 다 쓰는 건데 밑에 거는 토픽 거, 위에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도 얼마 안 해요. 뭐 몇천원, 뭐 3,000원, 5,000원에서 좋은 거는 뭐 15,000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체인 체커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딱 이렇게 있으면 중고자전거 체인이 보일 겁니다. 체인에다가 당당하게 체인 체커기를 딱 재는 겁니다. 딱 재서 마모도가 0.5%면 거의 새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 마모도가 0.75%, 이건 약간 썼는데 분간을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체인 사이에 체인 체커기가 쑥 들어갔다 빠졌다 체인 밑에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간다. 그럼 체인이 많이 닳았습니다. 체인이 많이 닳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프라켓, 체인, 크랭크 이런 부분이 다 세트인데 모두 다 달았다는 이야기죠. 중고 자전거 잘못 사서 크게 고생하는 것보다 몇천원짜리 체인 체커기 가지고 와서 체크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새 자전거 스프라켓입니다. 새 자전거 스프라켓이라 약간 사다리꼴 모양이죠. 굴곡이 졌다가 위에 약간 일직선이고 내려가고. 하나 설명드리자면은 아주 많이 다른 것들은 뾰족합니다. 스프라켓이나 크랭크가 뾰족하고 조금 다른 것들은 둥글어요. 저런 스프라켓이나 크랭크가 둥굽니다. 이거 정확히 주행할 수가 없어요. 없어서 체인 체커기 가지고 확인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체인 체커기에 해서 많이 달았다 그렇다고 안 사시지 마시고, 구매를 꼭 하고 싶으시면은 저런 부품 105 뒷변속기, 체인, 스프라켓 이런 걸 검색해보면은 바로 네이버나 다나와 같은데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체인 얼마, 스프라켓 얼마, 뒷변속기 얼마 해서 가령 2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깎아주시면 제가 이 제품 쿨하게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판매자가 아무 말 못합니다. 왜냐면 다른 거를 체커기로 확인했잖아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판매자 분들 중에 체인 체커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점 감안하고 말씀하시면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내고해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중고 자전거에 보시면은 스티커들이 많이 붙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스티커를 떼어보시고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거 기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붙여놓은 걸 수도 있는데 기스난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가리기 위해 스티커를 붙이기도 해요. 근데 스티커 띄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러면 거래를 안 하셔도 좋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자전거 거래가 첫 거래이시거나 거래가 적으신 분은 되도록 낮에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밤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역 앞에나 번화가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밤에 만나면 시끄럽고 소음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둡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서 테스트하더라도 시야 확보할 수 있는 낮에 만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야지 라이딩 하더라도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가 멀어서 택배 거래를 하시는 분도 종종 있을 거예요. 택배 거래는 솔직히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싸고 사진도 많이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고 자전거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 설명드릴게요. 도싸 최대 자전거 커뮤니티 사이트죠. 가장 매물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드, MTB 뭐 따지지 않고 많습니다. 뭐 정지자전거 이런 건 없고요. 자전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중고나라 최대 중고 커뮤니티 사이트죠. 바이크셋 이쪽도 중고 자전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번개장터
그다음에 자출사 네이버 카페. 자출사 네이버 카페는 커뮤니티라 조금 더 인증을 받은 제품들, 등록된 제품들, 차대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만 하죠. 매물과 정보량은 도싸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도싸 이외에 부차적으로 나머지 사이트를 확인하면 됩니다. 택배 거래를 할 때는 우선 사진을 아주 디테일하게 찍어 달라고 하십니다. 도싸에 주로 올린 사진들을 보면 깔끔하게 많이 올라갑니다. 솔직히 저도 중고나라를 가끔 거래했었는데 사진을 뭐 한 장 띡 올린다거나 두세 장 올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충 멀리서 찍은 사진도 있고 위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되도록이면 측면, 옆면이 딱 보이게 좌측, 우측 프레임, 브레이크 레버, 앞뒤 변속기, 휠셋, 즉 구동계를 잘 보이게 찍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싫다고 하시면은 그냥 거르셔도 돼요. 구매자가 안전을 할 수 있게, 신뢰를 줄 수 있게 하는 게 판매자의 몫이고, 구매자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택배 보내기 전에 송장 번호를 먼저 보내달라고 합니다. 뭐 구매자는 그러겠죠. 돈 안 벌어줬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럼 거르시면 됩니다. 보통 이 방법은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방법인데, 택배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판매자가 송장 번호를 뽑고 송장 번호를 구매자에게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구매자는 송장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입금해 주시면 거래가 완료됩니다. 이 방식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선입금했다가는 판매자가 먹고 튀면은 방법이 없어요. 경찰도 이건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 매장에 경찰들도 오셔가지고 자기가 타던 자전거 좀 찾아달라고, 혹시나 이런 자전거, 로드 자전거 가지고 오면은 꼭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명함 주고 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사실상 일본처럼 자전거도 등록제로 가면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라님들이 그런 생각이 아직 없는데 저 혼자 이야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처음 구매한다, 그런데 나는 좀 가격대 있는 걸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이 중고를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생각보다 중고라고 해서 무조건 이득이 되는 건 아니죠. 구도 고를 것이 700만원짜리 자전거를 100만원에 산다, 그렇게 사면 개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구동계는 매년 신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전거는 매년 신제품이 나오고, 구동계도 뭐 2, 3년에 한 번씩 체인지업 되고 뭐 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500만원 하던 자전거 반값 할인으로 판매하는 제품도 종종 있기 때문에 잘 사면은 좋죠. 근데 겉모습만 번지르르 해서 구입해서 봤더니 굉장히 험하게 탄 자전거에서 수리비 왕창 더 나와서 중고로 구매한 것까지 치면 차라리 중고 자전거 사는 것보다 새 자전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거래하신다 그러면은 꽤 괜찮은 자전거를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